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공부하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독립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확률 변수가 독립인 게 아니고요. 보통 뭐가 독립이었지? 어떤 사건이 독립이었죠.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지 확률 변수를 독립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건이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제 사건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확률 변수가 독립이란 얘기는 아무래도 같은 독립이란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의미는 통하겠지. 의미는 통할 텐데 구체적으로 정의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A라는 확률을 구해 나가는데 A가 B가 일어났을 때 확률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하고 A가 일어나든 말든 아니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든 A가 일어난 사건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때 항상 PA는 일정할 때 이때 뭐라고 한다고?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건의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사건의 케이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X라는 확률 변수랑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X라는 확률 변수가 뭐가 됐든 Y가 얼마가 될 확률은 전혀 변함이 없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X가 A가 될 확률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X가 A가 될 확률을 구해 나가는데 그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Y가 B인 거야. Y가 B야. 아, 상관이 없다는 거지. Y가 B여도 X가 A일 확률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X가 A일 확률을 구해 나가는데 Y가 B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때는 뭐가 된다고? 확률 변수의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상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둘이 아예 관계없는 변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는 독립일까 독립이 아닐까? 아니지. 국어랑 영어는 독립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니? 예를 들면 봐봐, 어떤 애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애가 6월 모평을 쳤어. 근데 국어가 1등급이야. 알겠지? 국어 1등급인 애야. 그럼 그 가정하에 영어가 1등급일 확률이 4%나 10%나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요. 걔가 국어가 1등급쯤 나온 애면 좀 하는 애지. 공부도 좀 하는 애지. 그렇게 영어도 아무래도 좀 등급이 높을 확률이 더 높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봐봐. 어떤 애가 있는데 하나는 국어가 9등급이고 하나는 국어가 1등급이야. 솔직히 국어가 9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새끼는 답안 표기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국어 1등급은 뭐야? 나름 열심히 공부한 애지. 근데 걔네 둘을 놓고 영어가 1등급 될 확률이 서로 같을까? 아니죠. 다르죠. 솔직히 국어 1등급이 영어 1등급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국어 9등급보다는. 맞지? 그럼 이건 독립이 아닌 거예요. 왜 독립이 아닐까? 이거는 같은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와중에 뭐야? 국어랑 영어잖아. 같은 언어잖아. 아무래도 국어에 능숙하면 영어에 좀 더 유리할 확률이 있겠죠. 수학자라면 과학자라는 것처럼. 맞니? 수학 잘하면 과학 잘하는 거 맞아? 저는 수학 잘해서 과학도 좀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알겠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전혀 관계없는 확률 변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학생의 국어 점수하고 예를 들면 그 순간에 어떤 제주도에 있는 학생의 몸무게하고 그 두 확률 변수가 있었다고 쳐. 그 어떤 제주도에 있는 학생의 몸무게는 매일매일 몸무게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재는데 그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뭐 컨디션 좋은 날? 안 좋은 날? 하여튼 한 1kg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걔가 0.5가 뭐 92.5가 넘을지 안 넘을지 52.5가 넘을지 안 넘을지에 따라서 내 국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나?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독립인 확률 변수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그냥 상관없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관없는 이래버리면 너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상관없는 독립 확률 변수를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계산할 때도 그냥 상관없이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자, 이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 문제들이 많고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랄까 이론은 짧게 정리하고 수업 위주로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랑 y를 둘이 더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 x 더하기 y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 내 국어 점수의 기대값이야. 내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점수의 기대값이고 이 y는 뭐냐면 그 제주도에 있는 여자의 몸무게의 기대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을 더하기로 했어. 이건 단위가 점이고 이건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둘이 더한 확률 변수의
둘이 더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자고 시킨 거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둘이 더하면 되겠어? 얘들이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 x 더하기 이 y 각각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둘이 관계가 없을 때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가 없을 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이거를 정확하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드림 프린트에는 증명을 간단히 적어 놓긴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정의로. 자, 이 x 더하기 y의 정의는 뭐냐면 이 x 더하기 y 정의는 xi나 yj 이게 뭔지 알겠어요? xi나 yj xi랑 yj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x1부터 xn까지 해서 xi라고 하고 얘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y1부터 ym까지 해서 yj라고 했을 때 xi랑 yj가 하나의 확률값이 그 변수가 되겠지. 별량이 되겠지. 별량이 될 때 확률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xi가 되고 얘는 yj가 되려면 각각 확률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독립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확률을 알고 있어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둘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도 뭐가 붙으면 되냐면 I가 될 확률은 PI가 되고 요게 될 확률은 QJ다 라고 써놨을 때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런 케이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에서 그 별량과 확률이 곱해지는 값이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전부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I가 1부터 N일 때까지 하나씩 다 더하고 J가 1부터 M일 때까지 더해서 이중적으로 모든 넓이에 대해서 다 하나씩 더해 주시면 된다. 요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식을 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찢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XPI가 있고 똑같이 YJ, QJ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J가 1부터 M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갈 겁니다. J가 1부터 M까지 가면 J는 따로 빼고 이 녀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I가 1부터 N까지 XI랑 PI 들을 묶은 다음에 QJ가 하나 붙었고요. YJ랑 PI가 붙은 다음에 QJ가 붙었어요. 이렇게 변수가 두 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될 텐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건 금방 딱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가 1부터 J까지 쭉 가요. I가 1부터 N까지 쭉 가요. 그럼 QJ는 변해 안 변해? I만 바뀌니까. 안 변하지. 그럼 QJ 밖으로 빼고 나면 XI, PI를 쭉 합치면 뭐가 나오지? EX가 나오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위로 올라갈게요. 자, J가 1부터 M까지 가는데 여기는 뭐가 된다고? 그냥 EX가 되는 거예요. EX가 되고 거기 항상 QJ가 붙어 있으니까 QJ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요. 자, QJ 안 바뀝니다. YJ 안 바뀝니다. PI를 1부터 N까지 다 합치면 뭐 되게? 1 되죠. 1. 확률들이 합이니까 1 됩니다. 그래서 1 돼서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YJ, QJ만 남았습니다. YJ, QJ만 남았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다시 J가 1부터 M까지 갑니다. J가 1부터 M까지 가면 이거 다 합쳐지니까 날아갈 거고 요거 다 합치면 뭐 만들어진다고? EY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상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 증명은 그냥 정의와 정의를 둘이 똑같다는 걸 확인한 거 말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고 그냥 증명을 간만에 한번 해보는 거지 솔직히. 알겠죠? 우리도 워낙 오랫동안 안 해봐서 여러분 내신 공부하면서 증명 많이 해봤어요? 그 뭐 서술형 문제 몇 개 풀 때 잠깐 그거 말고는 안 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증명을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얘기하고 넘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 더 해볼게요. 곱도 됩니다. 곱도요. 이 x, y는 어떻게 될까? x랑 y가 곱할 때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곱할 때가 됩니다. 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따로 놀고요. 얘 따로 놀아서요. 그냥 따로따로 또 역시 곱해주시면 돼요. 이 x하고 이 y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면 돼요. 각각 기대값대로 곱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둘이 합이 아니고 합은 아니고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서 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맞죠? 곱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쌤, 그럼 이건 이렇게 되나요? 이 x제곱은 이 x와 이 x로 되나요? 이렇게 됩니까? 이거 왜 아니에요? 왜 아니야?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x랑 x는 독립이 아니죠. 독립은 뭐예요? x가 커지든 말든 이 x에게 아무 영향을 안 줄 때가 독립인데 x와 x는 서로가 동일한 거야. 그 완전 리얼 종속이지.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거니까 세상 가장 강력한 종속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곱의 평균하고 평균의 제곱은 전혀 다르죠. 그 둘을 빼야 분산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대값들은 구하실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기대값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만 더 따져보면 되거든요. 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다시 이 녀석의 독립인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vx 더하기 vy는 이것도 똑같이 각각의 분산들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가 왔다 갔다 얼마큼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겠어. 얘가 얼마큼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각각을 더하면 둘이 합쳤을 때 얼마큼 왔다 갔다 하는지를 따져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독립인 애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독립이 아닌 애들은 이 둘이 더해서 분산 따진 거랑 얘네들이 각각 분산 따진 거랑 합친 거랑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뭐 공분산이다라고 하면서 뭐 관련된 이론들도 분명히 금융할 때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종목만 몰빵하면 어떻게 돼? 걔가 잘 되면 좋은 거지만 망하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종목 두 개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면 어떨까? 그럼 아무래도 다 같이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에만 몰빵하면 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개에다 나눠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잘 될 때 하나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하나가 안 되더라도 하나가 잘 돼보면 어느 정도 보충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진동 폭이 좀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찢어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 투자를 뭐라고 하냐면 분할 투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네한테 분할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아. 이건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금융계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배우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수리논술 문제에서 자 여러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분할 투자할지 전략을 짜시오. 이건 펀드 매니저 선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보다는 뭐가 더 좋겠어? 여러 개로 찢으면 찢을수록 좋지만 여러 개로 찢으면 그만큼 힘들죠.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여러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개가 있었다고 쳐요. 서너 개 있어가지고 이걸 투자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찢었는데 아이고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하나는 과자 만드는 회사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야. 이해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자하고 아이스크림은 보통 편의점 갈 때 그냥 같이 간식거리 많이 내면 사 먹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안 사 먹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뭔가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안 오를 때 같이 내려가요. 이해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과자도 많이 사 먹고 막 그런 시절이면 그 뭐야 과자랑 아이스크림이 같이 올라가고 아닐 때 같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두 개로 찢은 의미가 없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분산이 크다. 공분산이 작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럴 때는 얘네들이 같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들이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 그 아까 주식하고 석유 주식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알겠죠? 석유 주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전쟁 위험이 생기면 석유 주식이 뭐 각각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런데 전쟁 위험이 생기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는다? 그건 좀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건 덜 먹겠지.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라도 좀 아껴야 될 테니까. 뭐 이러면 이제 또 그게 왔다 갔다 반대로 가요. 그럼 반대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같이 세트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은 두 종목 사이의 등락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알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저도 금융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 거기도 이제 공분산이란 무엇인가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후학과 입장에서는 개꿀, 개쉬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제학과 입장에서는 씨발 뭐 분산이 뭐 공분산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효정아 독립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증명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 있거든요. 저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분산도 한번 간단히 증명을 해볼까 싶은데 증명이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증명을 써놓긴 했거든요. 증명이 상당히 복잡해서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VXY를 하면 그냥 설명만 해드리자면 계산은 다 지우고 이거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거기 옛 교재는 없나? 새 교재는 있는데 새 교재 이따 갖다 하나 줄게. 알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제가 이걸 증명을 다 했어요. 증명을 다 하는데 저는 수식 타이핑이 겁나 느려요.
그래가지고 펜에다가 그 펜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수식으로 써서 줬단 말이야 조교한테. 야 이거 좀 수식으로 타이핑 좀 쳐줘라. 근데 수식으로 타이핑 치다 보면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무조건 닫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괄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조교가 막 눈이 빠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수식 타이핑 치는데 원래 한 이렇게 3분, 2분밖에 안 되는 막 이렇게 치는 막 타자기 같은 애거든. 근데 이제 겁나 오래 걸려서 막 계속 오류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해. 괄호 자체가 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x 더하기 y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x 더하기 y에서 아예 분산의 정의는 분산의 계산 공식 말고 분산의 정의는 x 더하기 y에서 뭘 빼요? x 더하기 y의 평균을 빼요. 그럼 편차가 나오지. 편차에 뭘 구한다고? 편차에 제곱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봐봐, 벌써 괄호 몇 개 나왔어. 그치?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거기는 계산식대로 막 열심히 나오면서 vx 더하기 vy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거를 증명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냐면 학생들한테 자, 계산 졸라 노가다를 하면서 누가 노가다 더 잘하나 시합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을 해보시려면 한 요 정도 2개 정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x 더하기 y는 vx 더하기 vy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드디어 지식이 하나 더 쌓였는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 바깥인 것 같지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묘하게 걸거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했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 공식이 뭐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x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n으로 나눴죠. 혹시 여기서 이거 왜 n으로 나눴었는지 아세요? 왜 나누는지를 아는 학생이 있을까?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딱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얘가 만약에 알았는데 모르게 까먹었어요 라고만 얘기했으면 시비 걸라 그랬어. 지금부터 시비 걸어가지고 너 아니야 너 몰랐었어 이해가 안 갔었을 거야 라고 시비를 걸라 그랬어. 근데 얘가 솔직히 털어놓는 바람에 지금 수업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왜 이해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거를 증명할 때 이게 쓰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설령 정말 이해를 했는데 까먹었었다고 쳐. 까먹었어도 요 앞에 여기 있으면 아 저거였지 참 이러면서 딱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서도 난 까먹었을 뿐이지 저거는 뭐 저거랑 무슨 상관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때 이해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요게 여러분이 공식으로 외워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반은 여기서 확장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고 이걸 해줘야 수학적으로 오르나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요거로만 바로 그냥 외워라. 이런 식으로 이거 교과서의 특유의 무기 있지. 증명하기 힘들 때. 이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히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 뭐예요? x1부터 x2부터 해가지고 xn까지를 n개를 다 뽑은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누면 걔가 바로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n으로 나누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n제곱으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n제곱분의 1로 튀어나가게 돼서 여긴 분산 x1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xn까지가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표본은 서로 완벽하게 독립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그냥 막 지나가 수능 끝나고 애들이 막 시험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한 놈 딱 잡아가지고 야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저 100이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진짜 시험지 까보니까 100이야. 오케이. 자, 걔 보내고 두 번째 이제 한 놈 딱 골라서 딱 잡았는데 걔가 그럼 방금 전에가 100이었잖아. 그럼 두 번째가 100이 될 확률은 그만큼 좀 내려가요. 실제 시험장에서 100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이 한 명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100이 될 확률이 약간이라도 내려가야 맞는데 수능 몇 명 봐? 막 몇십만 명 보지. 그런데 한 명이 빠졌어. 그럼 그것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달라지긴 하지만 무시하는 거죠.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20만 명 중에 100점이 4%였다고 칩시다. 등급컷 100점이네. 하여튼 1%였다고 칩시다. 100점이 1%였어요. 근데 첫 번째 골랐을 때 몇 점이야? 그랬더니 걔가 100점이래. 그럼 걔가 빠졌다고 해도 두 번째 골랐을 때도 몇 점이야 하는데 걔가 100점일 확률은 여전히 1%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 하나 빠졌으니까 인원이 좀 달라졌지만 20만 명 중에 2,000명인데 그 중에 뭐 한 명 빠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끼리는 원래 약간의 영향력은 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뭐라고 본다고? 독립이라고 본다고. 그럼 그 독립인 애들이 n개 다 더해져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vx1 구하고 vx2 구하고 vx3 구해서 그 n개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각각의 분산이 n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n제곱 중에 하나가 지워지면서 n분의 분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충분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충분히 큰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 표본 서로 독립으로 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옛날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오늘은 이론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대신 뭘 할까?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가 대신 좀 이제 어렵습니다. 알겠죠? 하나하나가 어렵고 대신 좋은 거는 재밌어요. 좋은 거 진짜 재밌어요. 오늘 공부할 게 뭐가 재밌나 몇 개, 오늘 풀 문제, 여러분이 풀 문제 미리 맛보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재밌는 문제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남학생한테 물어봐야 별로 안 예민하겠죠. 너 연애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자, 그럼 봐봐.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진심으로 교제, 그러니까 막 하루 잠깐 뭐 놀았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상대가 결혼하기 전까지 몇 명쯤 될 것 같아? 대략 2명? 한두 명?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명일 수도 있겠고 많아야 10명 정도까지 아닐까? 많아야 솔직히 한 30명 이러면 좀 그 진지한 연애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치? 예를 들면 얘가 막 20살부터 연애를 시작했어. 근데 이제 뭐 결혼을 뭐 30, 늦게 한다 쳐서 40 한다 칩시다. 그럼 20년이잖아. 20년인데 얘가 그동안 30명을 진지하게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진지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약간 그죠? 왜냐면 한 뭐 반년마다 한 명씩 만나고 좀 잠깐 쉬고 또 반년마다 한 명씩 만나고 이랬다는 건데 그게 무슨 진지해? 약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2명이면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될 거라서 내가 이런 이상한 예민하고 약간 엉뚱한 질문을 좀 했냐면 봐봐. 가장 최고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을 높이는 수학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지니어스 때 잠깐 나갔었잖아요. 지니어스 때 잠깐 나갔어가지고 방송계의 수학 강사 이러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이 오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한테 지니어스가 끝나고 나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KBS인데 무슨 뭐 특별 이벤트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기획 중인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시청률이 잘 나오면 계속 정규 프로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이제 없어질 그럴 프로그램이다. 근데 그 프로그램 컨셉이 뭐냐면 왜 알쓸신잡 있잖아요. 그 알쓸신잡 하기 전에 이야기였었거든. 남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각각 전공이 다른데 참 쓰잘데기 없는 걸 얘기하는 그런 거래요. 근데 알쓸신잡도 실제로 뭐 작가나 그런 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걸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자팍다식한 분들도 많아요. 작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유시민 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도 되게 다양한 부분에 지식들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재미 위주로. 좀 더 뭔가 뭐 저런 병신 같은 걸 물어보지? 약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쓸데없다가 아니라 좀 병신 같다. 또 뭔가 알만한데 병신 같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래. 그래서 수학 전공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운동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각자 영역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보러 혹시 이런 컨셉에 맞게 뭐 얘기할 만한 게 없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그때 작가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엎어졌어요. 뭐 제가 재미없어서 잘린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엎어서 잘린 게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남자들은 결국 방영이 됐는데 전부 다 총각인 남자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N명의 연애 상대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때 그 N명 중에서 만약에 이러진 않지만 사실 사람이 걔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쫙 평가하는 거예요. N명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면 10명의 여자를 내가 만날 거다. 근데 첫 번째 여자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여자가 90점짜리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다. 이러면 개억울하,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여자가 98점이었어. 근데 아니야, 99나 100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안 만났어. 헤어졌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나보고
10번째 여자까지 다 만났는데 아이고야 그때 그 점수가 맥시멈이었던 거야. 아이고 그럼 그때 결혼할 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최고의 여자를 만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을 가장 높이는 수학적 전략은 도대체 몇 명을 만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높은 여자가 나오면 결혼하는 전략을 잡아야 되는가? 도대체 몇 명을 만나보는 게 가장 정확한가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고찰한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사실 나중에 뭐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일단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려면 결론이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항상 이만큼 만나보면 됩니다. 2분의 n만큼 만나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 2명 만날 것 같다 그랬지? 너는 좀 문제가 된다. 2명밖에 안 되니까 E가 2.718이거든. 자 그러면 한 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여자랑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2명보다는 더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3명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칩시다. 그럼 1점 몇 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여자를 일단 만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첫 번째 여자는 뭐야? 그냥 기준이 될 뿐이야. 알겠지? 그냥 기준.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자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점수가 만약에 75점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앞으로 만나는데 75점 이상이 나오면 결혼. 75점 이상이 안 나오면 이제 그 3명과 다 실패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n이 가장 뭔가 깔끔하게 모든 결론의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값이다를 수학적으로 고찰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런 내용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걸 배우자 문제라고 해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수학적으로 고찰할 때 배우자 이러면 수학자들이 다 변태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공식적인 이름은 시크릿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비서로 뽑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력서를 딱 받았더니 비서 이력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온 거야. 그래서 1번부터 한 명씩 면접을 보고 있는데 몇 번째 비서에서 몇 점 점수 넘어갔을 때 그 비서를 뽑아야 내가 가장 최고의 비서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가 바뀌었는데 답이 뭐라고? 2분의 n명이라 1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1을 기억해 놓으시면 인생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크릿 프로블럼이 되게 어려워요. 적분까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다 풀어봐라 라고 시키긴 힘드니까 교수님이 어디까지만 냈냐면 요걸 가지고 약간 요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까지만 해갖고 실제 시험 문제를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걸 여러분이 조금 이따 풀어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약간 각오를 좀 하면서 이제 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